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체크할 게 정말 많고요. 오늘 다룰 주제도 너무나 많습니다. FOMC 회의 가장 중요하고 엔비디아의 GTC 2025 가야 되겠고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장 오늘 중국 유관 부처들 모여서 경기 부양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국내로 돌아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 현대차, 또 포스코홀딩스 주총이 있고요.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것 정말 많은데 일단 오프닝이니까 치고 들어갈 건 3월 FOMC 회의입니다. 점도표 찍고요. 영민 매니저, 네. 작년 12월에 4번에서 2번 찍히고 완전 그렇죠. 증시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몇 회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점도표는 수정은 안 될 것 같아요. 2회? 네, 2회 그대로 유지가 좀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를 이미 앵커님이 이제 브리핑 해주실 때 다 짚어주셨던 것처럼 사실 금리는 동결 전망이 거의 99%. 이번에는 이제 동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향후에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효과가 이제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좀 될 거잖아요. 그걸 아마 이제 가이던스에 이제 반영을 좀 시킬 거라고 이제 보여주고요. 중요한 건 이제 점도표. 만약에 진짜 이게 한 번으로 수정이 된다면 그건 진짜 시장에 엄청난 이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카고에서 또 연설을 했을 때도 기존에 이제 가이던스를 좀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게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드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50%가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이제 수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고요. 한 2회로 이제 유지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다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직 미국 경제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잖아요. 다행스럽게 이제 6개월짜리 이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어요. 미국 의회에 통과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제 좀 끝났기 때문에 예산안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관세의 충격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건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향후 이제 금리 전망에 어떻게 이제 반영을 좀 시킬 것인지가 아마 연준 위원들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연준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FOMC 이제 성명서 발표 후에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도 아마 향후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좀 안심을 좀 시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제 연설을 좀 하지 않을까. 뭔가 이제 살짝만 립 서비스를 좀 해주면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물가지표 발표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시작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약간 이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이제 불안감을 조금만 달래주는 멘트가 좀 나왔을 경우에는 증시가 그래도 안도랠리를 좀 펼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일단은 3월 FOMC 회의가 비중으로는 그러니까 빼는 친구가 아니라 악재보다는 약간 달래주는 쪽으로 일단 넣겠다. 이제 영민 매니저 이렇게 봤습니다. 1회로 바꾸면서 정말 악동 역할을 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트럼프 관세 여기를 좀 대비하는 약간 좀 달래주는 그런 좀 포근한 그런 FOMC가 될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조금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언급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자체에 어떤 큰 충격을 줄 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래도 CPI와 P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가가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조금씩은 완화되면서 어제 주말 동안은 정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나 여러 가지 소비가 아직까지는 저조하게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더욱더 확산되면서 오히려 좀 뉴욕 증시가 거의 2% 가까운 좀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됐다는 점은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 관점에서 오히려 FOMC에서 이제 동결과 그리고 시장에서는 빠르면 한 6월, 늦으면 한 9월 정도부터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9월 또 12월 두 차례 걸쳐서 금리 인하를 하거나 이유지다. 예, 맞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을 땐 6월, 9월, 12월 이렇게 3차례 정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건 땡큐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세에 대한 일단 리스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소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물가가 확실하게 좀 그 연준이 원하는 2%대
안정을 확실하게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 처음에 점도표상 2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3회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그럼 때는 좋죠. 오히려 시장의 하반기에는 정말 큰 폭의 시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월가에서도 지금 뉴욕 증시가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인식이 좀 팽배한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빠질 만큼 빠졌고 관세 리스크도 충분히 시장에서 내성이 생겼고 악재가 좀 반영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FOMC에서 약간의 좀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크게 환호하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오죽했으면 지난주에 MBDL, 그다음에 TSLL 네. 2배 올라가는 레버리지를 말씀을 좀 드릴 정도로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뭐 판명이 좀 나겠습니다만 지난주가 오히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포인과 동시에 굉장히 좀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금 우리 준호 매니저가 중요한 이제 지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2개월 연속으로 이제 급감을 하다 보니까 최악이 됐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금 현재 이제 경기 상황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경제 참여 주체들이 앞으로의 이제 경제 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숙제죠. 관세 폭탄을 이제 터뜨려 놓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 나갈 것인지 그게 잘 수습이 되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소비 심리는 또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이제 미국 증시도 지난주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이제 시기는 이제 좀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역할을 아마도 연준이 그렇죠. 이제는 마치 좀 그쵸 든든한 집사처럼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3월 FOMC 회의에 대한 내용 다뤄봤고요. 이어서 바로 영민 매니저의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은 활기찬 월요일이에요. 왜냐면 금요일 날 워낙 미증시가 큰 반등을 해서 어디로 향합니까? 뭐 사실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이미 또 금요일 날 살짝 조금 이제 선반영이 된 부분은 있긴 한데요. 뭐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일단 GTC 2025, 뭐 퀀텀데이도 있죠.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20일 전후로 중요한 일정들 뭐 굉장히 좀 많이 있고 FOMC 회의도 있고 중국 경기 부양이고요. 경기 부양책 발표 있고 뭐 너무 중요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정 중에서 일단 스타트는 반바지의 반도체로 일단 시작을 좀 좋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고 GTC 2025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저는 GST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1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가지고 나름 이제 30% 넘는 이제 수익을 좀 기록을 좀 했었던 종목인데 뭐 지금 위치도 괜찮고요. 이번 주에 이제 GTC 2025에서 다시 한번 이 GST라는 종목이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칠러 스크러버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칠러 스크러버 장비는 당연히 국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중국의 이제 창신 메모리, 요쪽이 이제 요쪽 기업들이 주요 이제 고객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제 제가 지난주에 다운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뭐 제 공개 방송 이제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8개월 동안에 반도체 소재 종목들은 얼씬도 하지 마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제가 반도체 소재 종목들, 동진 세미캠,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 이제 레거시 기업에 대한 것도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우리 주요 메모리 기업들의 이제 재고가 분명히 이제 좀 소진되고 있는 시그널들, 특히 아까 이제 중국 부양책이 이제 말씀해줬던 것처럼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구환신 정책과 중국 이제 소비 부양책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중국 세트 기업들의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기업들의 이제 공장에 쌓여 있는 이제 재고가 한 10주 이내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국내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뷰를 이제 갖고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가 계속 다운 사이클이니까 메모리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하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업황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설비 투자가 좀 늘어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사실 HBM은 항상 좋았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바라보이는 뷰는 뭐 그때그때 달랐을지언정 HBM은 항상 좋았어요. 근데 이제 HBM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수율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모리 투입량 대비해서 사실 생산의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캐펙스를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부분 멈춰놓은 상태에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 레거시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공정이라든지 특히 이제 소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입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이제 조금 보실 타이밍이 됐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린 거고.
GST는 사실 이런 업황 회복에 가장 또 민감하게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주력 이제 품목이 칠러나 스크로버 이제 장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설비 투자가 좀 늘어날 때 가장 이제 또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제가 좀 요번 주에 이제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제 젠슨항 CEO가 이제 18일 날 뭐 기조연설 할 거고 엔비디아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건데 요번에 이제 B300 시리즈 한 5월 달부터 이제 B300과 그 계열의 이제 GB300이 5월 달부터 이제 출시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내년부터 이제 상용화될 이제 루닌의 이제 또 아키텍처가 공개가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주목하는 게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B300 계열의 지금 새로운 이제 칩을 공개를 하는데 네. HGX B300 NVL16이라는 이 모델을 공개를 할 때 순행식과 공랭식을 함께 지금 출시를 하는 걸로 명확하게 계획을 지금 밝혀놓은 상태예요. 네. 지금까지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할 때 이렇게 순행식으로 이제 뭐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미리 제시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GTC 2025에서는 새로운 이제 B300 계열의 이제 엔비디아의 주력 모델이 이제 순행식으로 드디어 이제 공개가 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액침 냉각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좀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추정만 했는데 이제 실제로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 입에서 이 얘기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딱 GST가 뭐 회사의 이제 중요 임원이 올해 안에 고객 맞춤형 이제 액침 냉각 상용화된 제품을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좀 밝히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GST는 국내 대표적인 액침 냉각 이제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 GTC 2025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이제 수혜가 거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러버 장비는 또 HBM과 관련해서도 대표적인 이제 수혜 장비가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GST는 이쪽에도 걸칠 수 있고 저쪽에도 걸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좀 갖고 있고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설명드릴 텐데 기술적인 위치도 지금 보시면 2월 달까지 이제 쭉 주가가 이제 강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을 받으면서 21선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주봉을 한번 딱 열어보면 지난주에 양봉 전환이 딱 되면서 추세가 이제 잡히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요 상단을 한번 좀 뚫어내는 시도가 전개가 좀 될 수 있을 걸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눌림목 조정이 마무리가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접근을 했을 때 조금 더 빠른 시세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종가 이제 21,5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7,000원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GST로 향했습니다. 아마 칠러, 액침 냉각하면서 여러분들 GST 많이 좀 좋아하고 또 다뤄보셔도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2025, GTC 2025에는 분명히 GB300, B300, 루빈까지 나오게 된다. 얘네 열 어마어마하게 뜨겁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공냉식, 순행식 아웃라인을 제시를 할 거고 그때 일단 GST, 액침 냉각의 GST를 뭐 킵해 놓자라고 해서 미리 일발장전 오늘 영민 매니저는 GST로 향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자, 준호 매니저와는 이제 저희의 두 번째 이슈 다뤄볼 텐데 이 뉴스를 잘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워낙 지금 GTC 2025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전에 오늘 비롯해서 이번 주에 중국 쪽에서 거의 1,000조 원대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뭐 지난주 양회로 일단 목표치는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그렇다면 중국 관련주가 뭔가 갈 텐데 철강 갈까, 화학 갈까, 엔터 갈까, 아니면 반도체로 갈까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일단 뭐 중국의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뭐 AI 쪽에도 투자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고 거의 뭐 1,000조 넘는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 어떤 이제 대규모 투자가 예전처럼 뭐 철강이나 이제 건설 쪽으로 좀 집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건설 업황 자체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면서 굴착기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와줬기 때문에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이제 좀 기본적으로 좀 깔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AI 대규모 이제 투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양회에서 거의 1,000조 이상의 데이터 센터 투자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예전과 이제 인프라보다는 오히려 AI 쪽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로봇, 또 자율주행, 뭐 그리고 또 이제 첨단 산업 쪽의 어떤 투자를 확대하고 지금 현 시점에 지금 미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에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와도 사실 우리 국내 증시의 철강과 건설 관련 종목들은 일시적인 반등 나와주고 그대로 상승폭이 반납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엔터나 이런 섹터들 한한령 해제 수혜주로 같이 좀 맞물릴 수 있겠지만 경기의 그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항상 이제
주식, 주가로는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네네. 분명히 있어서 이번에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좀 AI가 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요? 높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 네. 그 외쪽으로도 엔터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한 다음 달 정도에 우리 그 내부적인 이번 주의 정치적 리스크만 좀 이제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문화사절단 방문과 함께 정부의 부양책 이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엔터주를 비롯한 한알령 해제 수혜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항상 그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도 뭐 건설, 뭐 철강, 뭐 화학, 예, 이거 또 있죠. 구리 네, 뭐까지도 뷰티,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관련 종목들이 항상 일시적인 반등 나와주고 그 상승폭이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새로운 AI 섹터의 어떤 투자에 더더 강력하게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 더 환호하죠.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그 GTC 2025까지 같이 결합되면서 오히려 AI 쪽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준호 매니저 네. 이제 오늘 뭐 내일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관부처들 다 모여서 아마 경기부양책이 나오게 될 텐데 오히려 준호 매니저가 꼽는 중국 관련주는 이런 전통 철강화학, 엔터, 뷰티 이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오히려 AI 쪽, 반도체 이런 쪽입니까? 자율주행 또 우주항공, 그런 또 쪽이다? 로봇, 네 맞습니다. 그쪽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더 부각되지 않을까 보고 우리 있어요. 쪽도? 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어때요? 이제 중국 관련주들을 킵해놓고 아마 발표 나오면서 뛰어드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영민 매니저가 생각하는 중국의 경기 부양. 작년에 막 이구한신하면서 한번 히트 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래서 쪽 이제 뭐가 될까요? 지금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게 재밌는 게 그냥 품목을 딱딱 정해놨어요. 네. 1순위가 부동산이에요, 사실은. 예. 중국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지금 해야죠.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좀 시켜야 어쨌든 이제 또 민생 소비 심리도 이제 좀 살아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동산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딱 얘기하고 있는 게 자동차. 네. 자동차인데 전기 자동차 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전하고 스마트폰은 이구환신이 이제 이어 붙어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사실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이제는 중국 이제 소비 된다. 진작 수혜주로는 네. 크게 시세가 이제 부각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잘하죠. 성장을 좀 해 있고 네. 이미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매출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국내 기업의 수익성에 이제 크게 기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시클리컬 쪽에서 보면 철강이나 이제 뭐 조선화학 요런 쪽은 네. 뭐 미국과의 이제 협력 뭐 이런 것들과 감안해서 조금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도 오히려 뷰티 쪽은 굳이 한다면 차라리 의료기기직을 좀 보시라. 클래시스라든지 네. 최근에 이제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 휴젤 뭐 워낙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쪽 종목들을 조금 이제 주목해 보시는 게 저는 화장품 종목보다는 나을 것 같고 오늘 이왕지사 제가 또 반도체 종목을 준비했잖아요.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국 반도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중국의 이제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의 반도체 재고가 빨리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예. 실제로 지난주에 중국의 빅테크 대표적인 또 텐센트라는 기업이 H20도 대량으로 막 주문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면 중국은 결국에는 사실상 이제 이 저사양의 이제 AI 가속기 그거죠. 요걸 이제 활용을 해서 생성형 AI 이제 개발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강조를 좀 할 가능성이 높고 이건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밀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I 쪽이라든지 그리고 양자 쪽 이쪽 쪽이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오히려,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모두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분야는 결국에는 반도체다. 그래서 이제 레거시 오늘은 저는 뭐 GST를 말씀드리긴 예. 했습니다만 레거시 이제 소재 기업들이라든지 전공종의 이제 주요 장비 기업들을 한번 이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한 주를 또 굵직하게 가게 될 중국 관련주 쪽에서 우리 두 분의 매니저는 약간 시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 화학, 막 뷰티 이런 거는 좀 다르게 궤를 같이 하자. 준호 매니저도 오히려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왜냐하면 중국도 전기차 맞습니다. 판매 부양책이 나오니까 맞아요. 좀 시선을 달리하고 뷰티 쪽도 의료기기 정도만 그렇죠. 뷰티 디바이스만 좀 남겨두고는 과거의 메커니즘은 아니다. 엔터는 한알령 해제로 따로 떼어놓고 가야 맞습니다. 된다. 자, 요 패턴도 한번 기억해주면서 중국 관련주들, 이 부양책들 이슈 투자 대비하시고요. 자,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이 GTC 2025인데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주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번 GTC 2025의 진짜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1번 후보 유리기판, 2번 후보 양자컴, 3번 의외의 AI 에이전틱, AI 비서 쪽 재료다. 준호 매니저부터 네. 시작을 할까요? 예. 셋 사실상 중에서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여기 세 개에서 아까 김현민이 언급했던 액침 냉각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네네네. 있는데 사실 이제 기타로. 항상 시장에서 크게 환호했던 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환호하는 거예요. 이미 뭐 유리기판, 양자모, 그리고 액침냉각, 뭐 AI 비서 다 나왔던 거예요. 계속 나왔던 건데 네. 작년 우리가 GTC 2024를 한번 우리 참고를 해보면은 네. 오히려 젠슨왕 CEO가 그때 가장 화두됐던 언급은 바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로봇으로 될 것이다. 네. 그 언급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번 GTC 2025의 어떤 기조연설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딱 작년 2024 때 가장 기억했던 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로봇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기조연설이 끝나자마자 이제 오후 1시에 그 현지 시간에 바로 이제 코스모스 플랫폼 관련된 월드 모델이 출시를 합니다. 그 세션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자율주행과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상반기에 이제 잭슨 토루,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소형 컴퓨터 잭슨 토루가 또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일을 좀 언급할 가능성도 분명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GTC 2025에서도 유리기판, 양자, 그리고 또 뭐 아까 액침냉각 이런 것들이 모든 부분들이 부각을 받겠지만 그래도 로보틱스가 사실상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작년에 이제 엔비디아가 로크웰 이제 그 모티브와 결국에 이제 협력을 했던데 결국에 그 로크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북미 지역에 이제 산업용 AI 관련해서 가장 핵심 기업인데요. 산업용 AI 또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쪽으로도 같이 좀 확산되는 코스모 플랫폼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잭슨 토루 관련된 출시 시일까지 언급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작년에 언급했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이제 로봇으로 된다라는 언급의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한 로드맵들이 2025에선 발표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들, 로봇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저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그럼 아예 뭐 국내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틱스? SPG, 뭐 그리고 또 뭐 RS 오토메이션, LG 쪽에서는 하이제 RNN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기업들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가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같이 협력 체계를 갖춘 기업이에요. 그래서 모션 제어기를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그 북미 지역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가장 핵심 1등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업이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상업용 AI를 지금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지금 직접적으로 로봇 모션 제어기를 공급하고 있는 RS 오토메이션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좀 주목받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또 이번 주에 삼성전자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도 결국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최근에 삼성이 편입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인 로봇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주총에서 언급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삼성에서 분사되었던 RS 오토메이션 또 다시 한번 좀 주목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로보틱스가 오히려 이번 GTC 2025에 또 주인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 갖춘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뭐 유리기판이나 뭐 양자나 뭐 이런 부분보다 우리 로보틱스도 또 시장에서 또 이제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YS 킴님도 2025 GTC 2025의 끝판왕은 로봇이 아닐까요? 이렇게 주셨고요. 시장은 항상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인공 찾을 때 이게 지금 양자 컴퓨터다 하고 유리기판이다. 발열되니까 유리기판, 액침냉각, 그다음에 AI 에이전틱 관련해가지고 뭐 칩 나올 것이다 하지만 준호 매니저는 잭슨 토루 로봇으로 갑자기 치면서 로봇이 맞습니다. 주인공이 될 것이다. 영민 매니저 지금 많은 분들은 양자로 또 가 있어요. 탄토세븐님도 오늘 양자 컴퓨터 가겠죠 해주셨고 양자 로드맵도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데 자 국내에서도 엔비디아, 나오죠. 양자 전략위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 로드맵 나오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여기에 없는 거 좀 이제 뻔한 거긴 합니다만 연초에 이제 이 딥시크 논란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이제 이 고효율의 이제 GPU에 대한 이제 무용론이 좀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젠슨왕 CEO가 정면 승부를 한 게 저는 이제 B300 시리즈를 이번에 이제 공개하는 거. 사실상 이제 GB200 아직 발열 문제나 이런 게 다 해결된 거 맞아?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모델을 지금 B300 포함해서 GB300을 5월까지 이제 지금 양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AI 가속 컴퓨팅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젠슨왕 CEO는 강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메모리 이제 HBM 288GB까지 이제 성능이 이제 늘어난 걸 이제 공개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젠슨왕 CEO는 기조연설에서 요 이제 B300 시리즈와 내년도에 이제 루빈에 대한 이제 또 아키텍처 공개하는 거. 요게 이제 젠슨왕 CEO 입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는 가장 좀 강조가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식상하잖아요. 이미 다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준호 매니저가 소개해 주신 로봇이라든지 저는 이제 양자 쪽.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께 온몸으로 힌트를 드렸잖아요. 네. 사실 디웨이브 퀀텀이 지난 금요일 날 미국 40%? 장에서 47% 네, 폭등했어요. 맞아요. 네. 급등한 이유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공개를 했는데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치보다 지금 4배가 넘게 이제 지금 퀀텀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실적 가이던스를 보니까 매출액 전망치가 최소 1,0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이제 공개가 좀 돼버리니까 사실상 1,000만 달러 이상 이렇게 이제 공개가 좀 돼버리니까 야 이제 디웨이브 퀀텀을 포함해서 양자 기업들도 돈을 버는구나.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퀀텀 데이 때 디웨이브 퀀텀을 포함해서 뭐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아이언큐 같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얼마나 이제 큐비트를 좀 늘려놓고 그 큐비트가 이제 늘리는 과정에서 오류를 해결하는 이제 방식까지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양자 종목들 쭉 말씀드렸어요. 이제 디웨이브 퀀텀이 47% 급등을 했고 리게티 컴퓨팅가 20% 넘게 이제 급등했고 대한민국 이제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시는 아이언큐도 한 17% 정도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오히려 덜 올랐어요. 맞습니다. 아이언큐가. 아이언큐는 좀 덜 올랐어요. 네. 아이언큐는 이제 오히려 저는 요번 주가 더 좋을 거라고 보는 게 아이언큐는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 이제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해놓은 게 이제 알려져 있어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걸 이제 타겟을 뽑고 있거든요. 안 올려주는군요. 안 올려주고 네.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분위기 만들어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쇼커버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오히려 아이언큐는 이번 주가 이제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킷 퀀텀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양자 관련된 종목 중에 유일하게 이제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찍은 종목이 ICTK잖아요. 예. 요게 이제 양자 내성화, 뭐 이제 PQC가 내재되어 있는 반도체 칩을 대량 생산한다는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먼저 신고가를 찍었는데 이 아르킷 퀀텀이라는 회사가 양자 내성화 암호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우선 순위를 따져봤을 때 아니 양자가 상용화돼야 이걸 양자에 대한 내성이 암호가 있는 나오죠. 암호가 네. 나오는 건데 사실상 주가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아르킷 퀀텀의 이제 차트거든요. 주가는 굉장히 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 나도 양자 종목 살 걸 이렇게 이제 후회하시는 분들은 아르킷 퀀텀도 한번 접근을 좀 해볼 만한 이제 그런 가치가 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는 지난주에 가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KC 텍 네. 포함해서 뭐 ICTK, ICTK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엑스게이트 뭐 이런 기본. 기업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부각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신성 델타테크 있잖아요. 요게 이제 초전도체 LK99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상온에서 이제 초전도가 구현이 좀 돼야 돼요. 지금은 액체 질소 가지고 마이너스 190도까지 이제 떨어뜨리면 이 마이너스 190도도 사실 이제 고온 전도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원래는 이제 이 초전도체가 마이너스 273도에서 구현이 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극저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양자 컴퓨팅의 이제 미래를 보면 이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상온의 초전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뭐 신성 델타테크가 약간 테마성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이슈를 좀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같이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뭐 KCS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이제 수혜주들이 있습니다만 신성 델타테크 그다음에 뭐 솔리드라는 기업도 있고요. 양자 통신과 관련된 기업 이런 종목들을 이제 두루두루 퀀텀데이가 이제 진행되는 전후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GTC 2025의 진짜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영민 매니저는 아예 칩으로 또 가보자. 그래가지고 막 전통적으로 SK 하이닉스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약간 변동성이 덜하다면 그 다음으로 꼽는 건 양자였습니다. 이제 20일이 퀀텀데이니까 금요일 날 재료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엑스게이트가 선봉에 서 있지만 KCS 또 ICTK도 많이 했었고요. 뭐 솔리드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준호 매니저는 여기에는 주인공 없다. 로봇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또 이제 다음 날 19일 날 현지 시간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세션도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바로 기조연설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모스 이제 신제품 월드 모델 공개와 바로 이제 오후 2시 현지 시간으로는 바로 자율주행 세션. 그 다음날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세션이 바로 이어지고 그 다음날 20일 날 이제 양자 컴퓨터 또 양자 보안 관련된 세션이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생각보다 오히려 지금 자율주행 로봇 특히 코스모스 플랫폼을 다시 한번 지금 만천하에 다시 한번 과시하는 어떤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자율주행과 로봇은 거의 GTC 2025에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냉각, 또 유리기판, GB300, 루빈 요것 때문이긴 한데 세션을 보면 맞아요.
기조연설 다음이 바로 그거 아까 자율주행? 맞습니다. 그다음 로봇이죠. 네, 바로 다음에 코스모스 월드 모델 공개하고 로봇,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휴머노이드 AI 양하고 세션이 양자. 처음으로 들어왔다. 네. 자, 자율주행과 로봇도 의외의 네, 맞아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준호 매니저의 픽까지 함께 봤고요. 자연스럽게 관련한 리뷰들도 많이 있거든요. 리뷰 유진 로봇 리뷰부터 가볼까요? 네, 그 지난 금요일날 전거래일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던 기업인데 일단 사실상 이제 청소용 로봇에서 탈바꿈한 상업용 로봇의 이제 선도주자로 지금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유진 로봇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장중에 한 17%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한 13%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특히 이제 상업용 로봇 또 이제 물류 자동화와 또 이제 무인 공장 관련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상업용 로봇과 AMR 이제 물류 이동 로봇을 좀 양산하고 있는 유진 로봇이 어제는 좀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이 네. 바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로봇 섹터 내에서도 최근에 어떤 흐름들이 액추에이터 기업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RS 오토메이션, 하이젠 R&M,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대표적으로 로봇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MOU를 체결했던 T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클로봇 같은 기업들이 이제 로봇 섹터의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데 당분간은 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있는 GTC 2025와 함께 결국에 상업용 로봇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핵심 그 자율주행 로봇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시작을 또 유진 로봇이 다시 한번 알렸다. 그리고 최근에 로봇 섹터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네. 있는데요. 좀 후발주자 성격의 기업들까지도 최근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뭐 클로봇도 여전히 신고가를 내리고 원익홀딩스도 신고가를 내리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저도 유진 로봇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직전 고점이 만원 라인대를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좋네요. 오늘 네. 오후에 차라리 맞습니다. 갭이 없을 테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네. 말씀드리고 나서 한 17% 정도 좀 시세가 네. 분출됐다가 윗꼬리를 달고 했는데 당연히 원래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네. 물량 소화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 물량 소화가 끝나고 나서는 저는 반드시 만원 라인대도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네, 트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유진 로봇을 만약에 그날 놓치신 분들은 지금도 네,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저희가 GTC 2025의 주인공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네. 이걸 다 들으시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유 유리기판이 그래도 대장이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가볼게요. 모릅니다. 그럼 유리기판이 뭐 그렇죠. 살아있는 재료고요. 캠트로닉스 가면서 제가 요거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아껴놓은 거예요. 아껴놓은 제가 지금 겁니까? 퓨롭틱스, 캠트로닉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한빛 레이저까지 네. 3종을 그냥 다다닥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래서 캠트로닉스 가장 좀 지난주에 화끈하게 좀 올랐기 때문에 리뷰를 좀 해드리면 어쨌든 캠트로닉스는 지난 금요일 날도 주가가 딱 이제 고가 마감했고 그렇죠. 시간의 시장에서도 3% 갔어요. 넘게 이제 또 네, 상승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공식 세션이라든지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기조연설을 할 때 뭘 언급할까 여기에 유리기판 다 빠져 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저는 지난주에 이미 이제 엔비디아에서 우리도 유리기판에 관심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비공식적으로 나왔기 나왔어요. 때문에 네. 오히려 신선함으로 따져봤을 때는 유리기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젠슨항 CEO 입에서 글래스코어 요 얘기만 한마디만 나오더라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할 수 있고 우리가 1월 달에 CES를 다시 복귀해 보면 네. 최태원 회장이 젠슨항 CEO 만나고 와서 유리기판 팔고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SKC 자회사 이제 앱솔리스가 양산에 대한 이제 시기가 조금 이제 기대보다 조금 이제 좀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출하가 아직까지 이제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이제 SKC 주가도 조금 눌려 있었고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뭐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시세가 시선 좀 났죠. 분출되기 시작했기 예, 때문에 결국 저는 이것도 엔비디아의 이제 GTC 2025의 약간 이제 스케줄에 딱 이제 부합되는 이제 시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캠트로닉스나 피롭틱스, 특히 또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유리기판, 유리 인터포저 얘기들 네. 많이 하고 주총장에서도 분명히 우리 개인 주주분들이 유리기판 거예요.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물어볼 거거든요. HBM 뭐 8단, 12단 분명히 좀 통과될 거냐. 특히 요번에 이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이제 엔비디아가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공개를 해요. 거기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들어가잖아요. 8단, 12단 퀄 통과 거의 90% 이상 확신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이제 좀 주목을 할 때 유리기판도 이제 결코 빠질 수 없다. 그래서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또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한빛 레이저 이런 종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장주는 저는 이제 캠트로닉스가 아무래도 지난주 시세가 워낙 좀 돋보이고 피롭틱스에 비해서 시총도 지금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밸류가 아직 굉장히 좀 싸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캠트로닉스가 계속 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글래스코어 과연 젠순왕 CEO의 입에서 네. 글래스코어 한마디만 해주자. 네. 한마디만. 네. 그러면은 간다. 자,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원래 이렇게 전교 1등이 계속 1등 하다가 잠깐 쉬고 그러면 그냥 무시당하잖아요. 네. 조선이 지금 우리의 K 증시를 지금 이끌어 왔는데 네. 지금 GTC 2025 막 이러니까 지금 조선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면서 맞아요. 동성화인텍 한번 가보죠. 일단 뭐 동성화 LNG 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움직임이 네.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네. 계속 조선 섹터 내에서 최근에 이제 한화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던 네.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로 다음 날 좀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됐었잖아요. 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에 또 이제 그 보냉제를 LNG 보냉제를 이제 공급하고 네. 있는 기업이고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이제 8조 원대 대규모 수주가 있을 것이다. 이제 임박했다라는 네.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제 큰 시세가 들어와주면서 삼성중공업 향 또 이제 LNG 보냉제를 공급하고 있는 동성화이텍도 같이 동반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저는 조선 섹터는 유일하게 미국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청했던 게 사실 이제 그 조선이고 네. 또 그 외적으로도 지금 이제 가스원이죠. 알래스카 LNG 네. 가스원 네. 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동성화인텍 이제 LNG 보냉제 수요도 같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어서 이번 주는 살짝 쉬어갈 수도 있어도 큰 흐름을 봤을 땐 조선에 대한 어떤 움직임의 변화는 크게 있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막 크게 흔들리거나 뉴욕 증시가 급락해도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하락을 방어해줄 섹터가 전 조선 섹터다 보니까 전교 1등은 맞습니다. 영원하다? 그래서 네. 저는 당분간 올해 상반기 안까지는 그래도 조선주의 흐름들이 큰 조정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동성화인텍까지 봤고요. 영민 매니저 또 네. 아주 포텐셜이 뛰어난 친구인데 무시받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유한양행입니다. 네. 이거 지금 학회에서 지금 유한양행 효과 좀 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논문? 여러분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업종도 꼭 보셔야 돼요. 예. 진짜 저는 제약바이오 이번 주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어떤 빅뱅의 한 주다라고 주죠. 이렇게 네. 말씀 좀 네. 드렸거든요. 20일 날 일단 HLB가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네. 미국 FDA 품목허가 여부가 이제 결정이 좀 되고 유한양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초록 공개되잖아요. 초록 공개. 네. 실제로 이제 후기 임상 결과 전체 생존 기간이 타그리수 대비해서 49개월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49를 49? 넘으면은 네. 대박이다. 왜냐면 제가 이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알테오젠의 유한양행은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 향후에 이런 매출이 나오면 그 매출액의 몇 프로 로열티를 받을 거다 이렇게 다 네.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 전망치가 얼마나 좀 과학적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네. 기반으로 추정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체 생존 기간이 기존의 1차 치료제 타그리소보다 최소 12개월 이상 앞선다라고 네. 하면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이어도 폐암 환자들한테 당연히 그렇죠. 이제 렉라자고 리블반드 네. 병용요법을 네. 권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출 전망치가 신뢰도 있게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같은 이런 기업들의 매출 전망치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네.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한양행이 이제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퓨처캠도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금요일 날 시세가 강하게 한번 분출이 좀 됐었어요. 요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지난주 월요일 날 퓨처캠은 임상 3상 전립선암 FC705 임상 3상 시험계획 신청서를 이제 신청을 했어요. 국내 식약처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이 퓨처캠은 FC70 이 단독요법으로 이제 임상 중간 결과들을 계속 공개해 왔는데 3상은 이게 좀 변화된 게 항호르몬 요법하고 병용요법으로 지금 이제 임상 시험 계획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2차 치료제는 지금 전부 다 화학요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성의 문제라든지 내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항호르몬 요법 이제 병용으로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또 도출해낸다라고 하면 2차 치료제 시장까지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3차가 아니라 2차까지도 넘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C705 파이프라인의 이제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올릭스가 지금 기술 이전 성공하고 나서 시총 1조가 넘어갔는데 퓨처캠은 아직 5천억대 시총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또 유효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만들어진 걸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퓨처캠은 28,000원 뭐 3만 원 이상까지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지금 또 우리가 바이오를 벌이고 있지만 진짜 빅뱅의 한 주가 되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 비소폐암, 이 타그리소라는 이 녀석이 지금 꽉 잡고 있는데 요번에 유럽의 박사님들께서 우리 렉라자의 효과에 대해서 앞서 49개월이요. 네.
그 이상의 연명이 가능하다는 이런 초록들 공개가 된다면 유한양행이 오히려 또 빅스타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 퓨처캠의 임상 3상 도전하는 또 전립선 암 치료제까지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일발 가야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또 큰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내외적인 정치,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고성장 섹터고 그 안에 자유로 특히 로봇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유진 로봇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서 유진 로봇의 후속주로 SP 시스템스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일단 로봇은 사실상 이번 주에도 우주의 기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그래도 가장 크게 올라갔던 섹터를 봤을 땐 로봇이에요. 왜냐면 가장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던 섹터가 별로 로봇이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투심만 회복이 되면 로봇주에 수급이 집중되는데 우주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는 이번 주에 아까 GTC 2025에서도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 또 그리고 세션.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어떤 주총 또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주총에서도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향후 또 이제 로봇 또 상업 로봇과 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SP 시스템즈는 그 겐트리 로봇의 핵심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겐트리 로봇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X, Y, Z축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제 무거운 물건들을 운반하거나 조립하는 로봇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천장 크레인에 큰 로봇팔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 공장, 특히 자동차 공장에서 뭐 자동차를 들어 올리고 요즘은 자동차를 자체적으로 들어 올려서 바로 또 이제 도장까지 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겐트리 로봇에 대한 어떤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또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BMW 그리고 또 이제 그 벤츠 또 그리고 벤츠죠. 다양한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휴머노이드 로봇과 물류 자동화 또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전환이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 2021년도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64억 규모의 또 상업용 로봇 또 이제 겐트리 로봇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물류 자동화와 또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있어서 가장 또 이제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SP 시스템스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선 다이맥스에서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삼성과 또 현대차의 어떤 주총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과 또 그리고 상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높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지금 최근에 다양한 국내 대표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도 물류 자동화에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고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현대차와 협력 체계를 갖춘 SP 시스템즈도 시장에서 충분한 부각을 받을 수 있고 또 관심에서 약간 멀어졌는데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의 지금까지는 그래도 국내 시장의 왕이죠? 1등 기업이잖아요. 네. 두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관련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이 또 SP 시스템즈니까 두산 로보틱스와의 어떤 협력과 현대차 그룹과의 어떤 협력에 있어서 SP 시스템즈 가치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약간은 스몰캡 기업이긴 하지만 최근 로봇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 상업용 로봇 기업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어제 소개해드렸던 유진 로봇의 후속주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보통 레인보우 로보틱스, T 로보틱스가 지금 한 팀이잖아요. 여기 솔루션은 클로버까지. 네, 맞아요. 여기에도 낄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뭐 T로보틱스나 클로버과 MOU를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무인공장 2023 무인공장 자동화에 있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당연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런 대형 어떤 이제 제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겐트리 로봇은 앞으로 현대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 라인에도 향후에 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상업용 로봇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 SP 시스템즈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주총이 있고 현대차 주총이 있는데 주주들이 물어보겠죠.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장에 로봇 언제 투입해요? 현대차 아틀라스 언제 투입해요? 하면은 로봇으로 왔다가 이 협동 로봇 쪽 솔루션도 한 번은 줄 거다. 이 논리로 가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볼까요? SP 시스템즈? 가격 전략은 일단 전일 종가였던 8,880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자체는 10,000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1,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대는 7,55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반은 GST 액침냉각으로 갔고요. 준호 매니저는 SP 시스템즈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 솔루션 쪽 2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